안녕하세요. 삼선생 김로입니다. 자, 오늘은 2014년 3월 고1 전국연합평가 40번에서 42번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자면 가마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마 문단 구분이 돼 있고요. 다음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밑줄 친 정책의 방향, 추론하는 문제겠죠?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단 구분을 해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환경에서 야구공과 고무공을 튀겨보면 고무공이 훨씬 더 민감하게 튀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고무공은 야구공에 비해 탄력이 좋다. 고무공은 야구공에 비해 탄력이 좋다. 일정한 가격에서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물건의 양인 수식으로 수요량에 대한 정의를 내려줬죠. 사람이 사고자 하는 물건의 양인 수요량에도 탄력성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도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도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경제학에서는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의 민감도를 측정하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수요 탄력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측정하는 표준화된 방법이 수요 탄력성인 거예요. 그럼 수요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 비율을 일단 얘는 수요 탄력성의 개념이 맞죠? 가에 대한 설명은 수요 탄력성이라고 한다 하잖아요. 수요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 비율을 가격의 변화 비율로 나눈 값이다. 그럼 식을 써보자면 이거겠죠? 자, 다음 일반적으로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하므로 수요 탄력성은 음의 값을 갖는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음의 부호를 생각하고 절대값만 표시한다. 예를 들어 어떤 재화에 그러니까 음과 절대값 이걸 주의하면 되겠죠. 어떤 재화의 가격이 1% 오를 때 이 재화의 수요량이 2% 떨어졌다면 수요 탄력성은 절대값인 2가 된다. 자, 그럼 이걸 말하자면 얘는 100분의 1이 플러스 됐어요. 일단 100은 원래 생략해도 돼요. 그리고 100분의 2가 마이너스 됐어요. 수요량이니까 반대가 돼야겠죠?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는 이렇게 사라지고 마이너스 2가 남는데 음의 값을 갖지만 절대값을 해서 표시를 한다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인 2가 된다 이거죠. 다음 일단 2는 수요 탄력성인 계산 및 표시 방법까지 절대값으로 표시한다는 것까지 알려줬죠. 다 가격에 따른 수요량 변화율에 따라 상품의 수요는 단위 탄력적, 탄력적, 완전 탄력적,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으로 나눌 수 있다. 만약 어떤 가격의 상품의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다면 수요 탄력성은 1이 된다. 그러니까 이때 경우 수요에는 단위 탄력적이라고 부른다는 거잖아요. 그럼 단위 탄력적은 설명하자면 뭐라 했어요?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 그러니까 가격 변 그리고 수요량 변이 같고 그러면 수요 탄력성은 1이 되잖아요. 왠지는 알죠? 값이 같으니까 나눠버리면 1이 되잖아요. 1이 되면 이거는 단위 탄력성이라 부른다 이거죠. 그리고 어떤 상품의 가격률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크다면 수요 탄력성은 1보다 크게 된다. 그러니까 수요량이 이렇게 크면은 수요 탄력성은 1보다 크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분자가 더 커버리니까 당연히 이거는 1보다 큰 값이 나오겠죠. 이때를 뭐라 한다고? 탄력적이란대요. 다음 한편 0에 가까운 아주 작은 가격 변화에도 수요량이 매우 크게 변화하면 그러니까 0에 가까운 아주 작은 가격에도 수요량이 매우 크게 변화하면 수요 탄력성은 무한대가 된다는 거죠. 이 경우의 수요는 완전 탄력성이라 부른다. 이걸 완전 탄력성이라 부른다. 그리고 소비를 하지 않아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치품 이런 거에 얘는 뭐가 있다고요? 사치품이 있다.
그리고 반면 수요 탄력성이 1보다 작다면 수요는 비탄력성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수요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뭐라고 부른다? 비탄력적이라고 부른다. 자, 다음. 만일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에 대한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수요 탄력성은 0이 된다. 이 경우 수요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은 얘랑 반대로 얘는 엄청 증가해서 무한대까지 간다는 거죠. 수요는 0이 되죠. 그러면 이때는 또 얘가 뭐가 있다고요? 생필품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 둘이가 이제 반대고 그 다음에 이런 개념들을 다 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럼 다는 가격에 따라 수요가 달라지는 이유. 가격에 따라 수요가 달라지는 이유? 아니죠. 여기서는 지금 가격에 따른 수요가 달라지는 이유가 아니라 그 말했다시피 뒤에 지문을 보면 가격에 따른 수요 변화율에 따라의 상품의 수요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변화율에 따른 그 달라지는 변화율에 따른 뭐라 하면 좋겠어요? 탄력의 종류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자, 그러면 틀린 거는 3번이고요. 다음 지문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나 더 있지. 수요 탄력성은 크기는 상품이 가격이 변할 때 이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준다.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액은 물론 가격의 수요량을 곱한 것이다. 그럼 지출액은 뭐라고요? 가격의 수요량을 곱한 것이다. 먼저 상품의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를 따져보자. 탄력적인 경우. 이 경우에는 수요 탄력성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정도에 비해 수요량이 많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오른 정도에 비해서 수요량이 더 많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의 지출액은 가격이 오를 때보다 감소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얘는 가격이 이만큼밖에 안 늘었는데 수요량이 더 많이 줄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출액은 이렇게 줄겠죠. 그래서 감소한다. 반면에 가격이 내릴 때는 가격이 내린 정도에 비해 수요량이 많아지므로 소비자의 지출액은 증가한다. 거의 반대죠. 그래서 물론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위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비탄력적이 되는 이와 또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가격이 상승하면 지출액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의 지출액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또 예를 들자면 가격이 증가하면 뭐예요? 어디 있지? 가격이 상승하면 지출액은 증가한다는데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 비탄력적이잖아요. 비탄력적은 아까 뭐라 했어요? 수요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잖아요. 그럼 뭐예요? 분모가 더 크다는 거잖아요. 분모가 더 크니까 가격이 늘었을 때 가격이 분모죠. 가격이 늘었을 때 수요 탄력성도 늘었겠지만 얘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얘는 줄었겠지만 얘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출액은 증가한다. 왜? 이렇게 이걸 지우고 할게요. 이렇게 늘고 가격이 이렇게 늘었어. 수요량은 이에 미치지 않게 줄었어. 그러면 가격이 더 많이 늘었으니까 지출액도 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수요 탄력성이 1일 경우에는 소비자 지출은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이 경우에는 가격 변화율과 수요 변화율이 똑같기 때문에 지출액에는 결국 아무런 현상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까 뭐예요? 이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단위 탄력적인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 변화량과 수요 변화량이 똑같기 때문에 수요량과 가격량을 곱한 게 뭐였어요? 아까 뒤에 지출액이었죠. 이 지출액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찌 똑같이 변화하니까. 그래서 라는 뭐예요? 주요 탄력성과 소비자 지출의 관계 맞죠? 소비자의 지출과 탄력성에 대해 엮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자,
수요 탄력성과 소비자의 지출 사이의 관계에는 소비자 개인은 물론이고 시장 전체에도 적용이 된다. 시장 전체의 경우 탄력성은 시장 수요의 탄력성이고 소비자 전체의 지출액은 전체 기업의 수입과 같다. 전체 기업의 그러니까 소비자나 시장 전체나 어찌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시장 수요가 탄력적인 재화는 가격이 내릴 때 시장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므로 지출액도 증가한다. 이에 전체 기업의 수입도 커진다. 그러니까 가계와 기업 간의 관계에 수요 탄력성이 적용 맞죠? 그럼 4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밑줄진 정책의 방향에 대한 추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국가의 정부는 경제 안정화를 위해 개별 소비자들의 지출액을 줄이도록 하는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런 지출액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할 거래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생필품과 사치품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생필품과 사치품을 보면은 지출액을 줄인다 하잖아요. 생필품을 보면 생필품은 이제 뭐냐면 생필품이 어디 있지? 요게 생필품은 뭐예요? 완전 비탄력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량이 0일 때 가격은 변화가 있지만 수요량이 0인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출액을 줄이고 싶으면 수요량은 어차피 0일 테니까 가격을 낮추면 돼요. 생필품의 가격을. 맞죠? 생필품의 가격을 낮추면 수요량은 어차피 변화가 거의 없으니까 국가는 국민들의 지출액을 줄이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춰야 합니다. 그러면 낮추는 게 두 개가 있네요. 다음 사치품 같은 경우는 수요량이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막 명품 핸드백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명품 핸드백 같은 거는 가격이 아무리 어떻든 간에 뭐예요? 수요량은 더 이게 어때요? 계속 더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어차피 가격을 높이면 어떻게 돼요? 사치품은 수요량이 여기 보면은 어디 있냐? 완전 탄력적인 거죠. 아주 작은 가격 변화에도 수요량이 매우 크게 변화하는 게 수요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량이 엄청 많이 변화한다는 거죠. 가격을 높이게 되면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요? 엄청 낮춰지는 거예요. 많이 안 산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수요량이 높아져요. 왜냐면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을 엄청 높여버리면 사람들은 그 핸드백을 안 사게 되는 거죠. 수요량이 엄청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치품을 많이 안 사게 되니까 또한 지출액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생필품을 더 똑같이 사고 사치품은 적게 사니까. 그래서 가격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 42번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가정의 예산 계획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가격은 10%가 올랐기 때문에 수요량을 10% 줄인다. 그러면 얘를 한번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 수요 탄력성으로 나타내 보자면 최근 가격이 10%가 올랐어. 플러스 10. 근데 수요량은 10%가 줄었어. 마이너스 10. 그러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1. 절대값 씌우면 1. 자, 다음 라면 같은 경우는 10%를 내렸어. 그리고 수요량을 20% 늘렸어. 그럼 몇이에요? 마이너스 2. 절대값 씌우면 2가 되는 거죠. 국수는 10%가 올랐어. 수요량은 마이너스 20%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값을 씌워서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최근 수요가 단위 탄력적이므로 지출액엔 변화가 없겠군. 단위 탄력적이 뭐예요? 1. 그러니까 수요량이 1이 되는 수요 탄력성이 1이 되는 게 단위 탄력적이죠. 그러니까 맞는 설명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지출액에는. 지출액엔 왜 변화가 없어요? 왜 변화가 없죠? 당연히 수요량과 가격 사이에 그 변화가 같이 일어나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지출액에도. 라면은 국수보다 수요 탄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군. 라면은 국수보다. 보자. 라면. 얘는 얘보다 수요 탄력성이 크다고? 이게 큰 거야? 똑같죠. 단지 그 수요량과 가격이 그 퍼센테이지가 올라갔고 내려갔고가 다른 것 뿐이지 절대값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절대값을 안 씌워도 똑같죠. 그래서 이 똑같기 때문에 크다고 할 수 없고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2번. 다른 것도 볼게요. 라면은 책보다 수요 탄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군. 라면은 책보다 수요 탄력성이 2니까 크죠. 1보다 2가 크니까 오케이. 국수는 책보다 수요 탄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군. 국수는 책보다 1보다 2가 크니까 얘도 맞아요. 국수는 수요가 탄력적이므로 지출액이 감소하겠군. 국수는 보자. 국수가 뭐였죠? 이거죠. 국수는 수요가 탄력적이래. 맞아? 보자. 국수는 20%가 줄었죠. 20이 줄었어. 그리고 10이 올랐어. 보자. 탄력적을 보면 탄력적은 뭐예요? 가격이 수요량보다 적을 때, 수요량이 1보다 클 때, 가격이 수요량보다 적을 때 더 적게 내려갔잖아. 맞죠? 더 적어졌잖아. 그래서 여기에 맞는 거죠. 가격이 수요량보다 적을 때, 수요량이 1보다 클 때. 아니죠. 이러면은 보세요. 이거는 뭐예요? 비탄력적인 거죠. 맞죠? 그러면 이게 설명을 잘못 적었네. 이건 라면의 상황이고 국수의 상황을 보면 국수는 10%가 올랐죠. 보자. 국수는 가격이 10%가 오르고 20%가 줄었잖아요. 수요량이 20% 줄었어요. 그러면 가격의 변화가 수요량의 변화보다 더 작고 분모보다 더 크니까 그래서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탄력적이다까지 맞죠? 그리고 지출액이 감소하겠군. 지출액식을 보면 뭐라 했어요? 지출액은 가격 곱하기 수요량인데 수요량은 20%가 줄었어. 그리고 가격은 올랐어. 근데 수요량이 이만큼 줄었네? 가격이 이만큼 올라봤자 필요가 없어. 준 거야. 그래서 지출액도 감소한 거야.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42번은 답은 2번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